자, 다음 마지막. 오늘 마지막 내용은 인용 표현인데요. 인용 표현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 다른 사람이 한 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또는 책의 내용, 내가 읽은 책의 내용 또는 이전에 내가 한 말, 내 자신이 한 말을 다시 가지고 와서 사용할 때 인용 표현이다, 인용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인용문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알고 계시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보통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말하죠. 전문가라는 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끝나는 표현은 이렇다고 한다. 무엇이라고 한다 라고 맞춰서 써야 하죠.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어른들은 이렇다고 한다 라는 식으로 나의 생각이나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거야. 다른 사람이 쓴 말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글을 가지고 왔어.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어 라는 걸 나타낼 때 이렇게 문장 끝에 이런 표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할 때도 인용 표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또는 이러한 어떤 이런 책에서 무엇 하다고 쓰여 있다. 기록에 의하면 무엇이라고 전해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것도 인용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와봄 쓰기 책에서 무엇이라고 써져 있다, 적혀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쓰여 있다 라고 하면요. 전해진다라는 것도 적혀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들은 또는 어른들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고 한다. 앞에 사람이 아니라 이런 책의 내용과 관련한 표현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인용 표현으로 맞춰서 쓰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원래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느냐에 따라서 뒤에 여러분들이 붙여서 사용하는 인용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 제가 주장, 나의 생각 말하기에서 무엇 해야 한다, 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말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때 문장 표현이 무엇이라고 한다, 무엇이라고 말한다, 또는 부정은 무엇하지 말라고 말한다, 한다 써야 한다고 했었죠. 그것처럼 무엇 해라, 하지 말아라 같은 명령문, 주로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이런 명령문은 라고 한다, 라고 말한다처럼 이 다고가 아니라 라고로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그 외에 무엇한다, 씁니다처럼 이 다로 끝나는 말들은요, 모두 다 다고한다, 다고 말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두 번째 보면요, 물어보는 표현, 무엇 했어요? 했습니까? 라는 인용문을 가지고 쓸 때는 이 다가 야로 바뀝니다. 야고 하다, 야고 묻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거죠. 밥 먹었습니까? 밥 먹었어요? 이 물어보는 표현에서 이걸 인용문으로 쓸 때는 사장님께서 밥 먹었어요? 물어보는 표현 그대로 넣어서요. 밥 먹었냐고 뒤에 물어보셨다. 이렇게 인용문을 쓸 수 있겠죠. 무엇 하냐고 물어보셨다. 물었다. 이렇게요. 세 번째 명령문 이야기했고요. 청유문. 어떤 거 같이 합시다. 같이 무엇 하자. 무엇 하는 게 좋아. 같은 같이 함께 어떤 행동을 하자라고 말하는 청유문에서는 자고라고 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잠을 같이 자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간이 늦었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자.
라고 말을 한 표현을 인용문으로 바꾸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잠을 자자고 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무엇 하자고 자고 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 원래 말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말이었나? 아니면 주장, 생각을 강하게 표현했는가? 아니면 그냥 일반 무엇 합시다 같은 평서문이었는가? 이 상황에 따라서 인용문의 표현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제까지 시험에 나왔었던 것은 거의 다 1번이었고요. 3번 명령문 표현이 한 2번 정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의문문 관련된 인용문이나 청유문 관련된 인용문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 같이 어떤 것을 하자라는 말인지 물어보는 의도인지에 따라서 인용문의 형태도 달라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 92회 시험에서 듣기 시험에 이 외지부라는 주제로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그 내용으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이 높은 사람에게 뭔가 이 종이를 드리고 있죠. 뭔가 뭔가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재판을 받으러 가요. 누가 맞고 틀린지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죠. 이때 이 종이에 내가 억울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글을 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을 외지부라고 합니다. 다음에 종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법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대신에 내가 어려운 재판에 필요한 글이나 법과 관련한 정보를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외지부라고 했었죠. 이전에 옥중화라는 드라마 사극이 있었는데 그 옥중화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 외지부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나왔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요.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억울한 죄인이 있죠. 이 죄인 옆에서 이 죄인이 왜 억울한지 이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왜 억울한 사람인지, 왜 좀 벌을 안 받아도 되는지 말도 해주고, 그 법과 관련해서 말도 해주고, 재판 받기 전에 이런 상황을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높은 사람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선시대 때는 외지부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기억과 니은의 답을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고요. 이거 읽으시면 외지부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볼까요? 조금 글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답 생각하기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번 볼게요. 이 앞의 내용은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그 외지부가 그 변호사 역할과 똑같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조선은 양반은 그 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조선시대 때 그 지배계층, 돈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있는 이런 지배계층을 양반이라고 했어요. 조선은 양반뿐만 아니라 노비, 종이죠, 종. 이 양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 양반의 소유인 사람들, 이런 노비나 여성들까지도 거리낌 없이, 거리끼다라는 것은 망설이다라는 뜻입니다.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이걸 망설이다라고 하죠. 네, 망설이지 않고 망설임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으면 바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구도요? 조선시대 지배계층이었던 가장 힘이나 돈이 있었던 양반, 그리고 노비 또는 여성까지도 아무런 고민이나 어려움 없이 소송, 재판이죠. 이 재판을 할 수 있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저지먼트 가능했다 라는 뜻이 되죠. 계속 보면요. 또한 감옥에 갇힌 죄수들, 죄인들까지도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자주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대요. 이 탄원서는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라는 걸 글로 써서 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데 이거 좀 줄여주세요. 나 잘못 없어요. 라고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글을 탄원서라고 합니다. 이걸 제출했대요. 제출하다, 내다 라는 뜻이죠. 어떤 것을 정부에 내다 라는 뜻입니다. 법도 모르고 글도 모르지만 이들이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외지부 덕분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지부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해 소송문을 써주고요. 그때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주로 이런 국가의 일을 할 때는 다 한자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 소송문을 한자로 대신 써주고 소송에서 조언을 해줘요.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노비나 죄수들처럼 여성들처럼 억울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조언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일종의 민간 변호사였다.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겠죠. 민간 변호사였다. 여기에서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 앞에 나온 이 외지부 사람들에 해당하겠죠. 이 변호사인 이 외지부는 백성들에게 설득했어요. 설득 뭐예요? suggestion이라고 하죠. 어떤 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설득하다라고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소송을 어떻게 해요? 소송을 이렇게 하라고 설득했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 좀 더 분명해져요. 뒤에 내용 보면 이 때문에 이렇게 설득한 것 때문에 외지부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국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외지부 사람들이 설득하고 있죠. 백성들을.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백성들은 소송을 할 생각이 없는데 외지부가 설득해서 국가에 재판하도록 자꾸 설득하니까 문제를 일부러 만든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외지부 사람이 야, 소송해. 제발 소송해봐. 이거 소송하면 너 돈 받을 수 있어. 이거 소송하면 더 좋아. 라고 설득하는 설득하는 말을 계속 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인용 표현. 이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설득해요. 무엇라고 설득해요? 백성들에게 소송을 하세요. 소송해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소송을 하라고 또는 소송을 위에 이 제기하다 라는 단어 있죠? 소송 제기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설득하기도 했다라고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 설득하다, 주장하다 같은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이 단어들이 뒤에 나오면 인용 표현은 무엇하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연결 표현들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대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소송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 백성들에게 소송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네. 국가의 일만 자꾸 많아지게 만드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용 표현 들어가야겠죠. 전문가들은 뭐라고 해요? 글을 모르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조선시대에 이 외지부는 무척 고마운 어떤 사람? 고마운 사람이었다고 한다. 또는 고마운 존재, 사람 대신에 고마운 존재였다고 한다 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아까 지금 TV매팀 쓰신 것처럼 고마운 역할을 했다 써서요. 무척 고마운 역할을 했다고 한다. 뭐 말한다. 이렇게 쓰면 이것도 그냥 무엇 한다고 말한다. 무엇 하다고 말한다. 인용 표현 쓰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막 많이 틀렸다 다 틀렸네요 라고 하시는데 아마 이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좀 쉬운 내용이었으면 다들 잘 맞추셨을 거예요. 특히 기억 같은 경우는 인용 표현 만약에 명령하는 말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는 이 라고 쓴다는 거 뒤에 연결되는 이 서술어까지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한다. 무엇이라고 설득한다. 무엇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강한 느낌의 주장과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뒤에 나왔을 때는 앞에 라고 쓰면 좀 더 자연스럽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죠. 넘어가서